여러분 잘 네, 지내셨나요? 여러분 집에서 너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겠어요. 방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쉬고 싶었어요. 바닷가 같은 데도 가고 싶었고 오히려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진짜 발리 같은 데 가서 바다에 누워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가까운 캔쿤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쉬다 보니까 정말 여행 가고 싶네요. 대신 이 시간을 조금 날차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에는 몇 주 동안 좀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좀 얼맞는 책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책은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Deep Medicin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Make Healthcare Human Again. 에릭 토폴, 미국의 신장 전문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어쨌든 정말 비효율적인 미국의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이 딥 메디슨에서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는 아무래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사실 저도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의사 선생님 얼굴 한 몇 분 보고 나면 사실 별일이 없잖아요. 한정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뭐 이것은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Better Answers to Our Biggest Problems 라는 책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 베너지와 두플로 교수님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이 책이 그때는 그냥 사서 뭔가 소장용 좀 읽고 말고 읽다 말고 이랬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나서 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한 좋은 경제, Good Economics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는 예시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커런트 이벤트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워낙 두플로랑 베너지 교수님들의 책은 되게 탄탄한 에비던스가 되게 많고 사례도 많아서 재밌게 되게 아카데믹한 리딩을 하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대중들이 관심 있는 경제 주제를 많이 다뤄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예시도 들어주셨고 또 실직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정부는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정부는 되게 무능하다, 이런 거에 관련된 오해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설득력 있게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칸맨의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 주위에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저도 주위에서 읽어본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읽어보게 된 책인데 좀 오래됐어요. 2010년, 2011년도에 출판되었고 되게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주장하는 건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인지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체계는 두 가지 사고 인지체계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Fast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Slow를 이제 대표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인간은 빠른 본능이 있지만 되게 빠르고 감정적인 그런 체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되게 논리적이고 좀 더 느린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런 두 가지의 사고가 있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와 되게 신기하다 이랬다는 책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나는 이럴 때 되게 나의 되게 패스트한 인지 능력이 발휘되고 있구나, 슬로우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어쩔 때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더 옳은 길로 가기 위해 스스로 훈련을 해라, 약간 이런 내용이 곁들여져 있는 책이고요.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감정적이고 빨리빨리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음 책은 데이빗 앱스타인의 레인지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저희 보스가 추천한 책이라 반강제적으로 읽게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오히려 이 유튜브 비디오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나누고 싶었었던 책이에요. 이 책의 가장 큰 맥락은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전문화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보시면 솔직히 대학 가는데 대학과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직업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전문화되지 않은 직종은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4년씩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아니면 혹은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대학을 나와서 집에만 있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실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저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 너무 재밌는 게 되게 고용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에 인플로이가 되고 싶어서 전문화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큰 오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모들에게 앱스타인이 하는 얘기는 연구를 한 결과 전문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장인들보다 급여가 약간 더 높아요. 약간 더 높지만 나중에 이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술과 성격에 더 맞는 일을 찾아서 결국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거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워낙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커리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AI도 나오고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가면서 뭔가 초기 전문화, 일찍 내가 뭔가 전문화를 해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개념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창의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더 많은, 근데 그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는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 축적이 되기는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꼭 한 분야, 또 뭔가 일찍 내가 무언가를 이뤄서 그것을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나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서 그게 되게 폭발적으로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뭔가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쉽게 읽지 못할 책일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 책은 The Happiness Hypothesis라는 책입니다. 네, 행복 가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단 되게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됐는데 심리학 책인데 이게 뭔가 종교 얘기를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철학적으로 느껴져요. 철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되게 철학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되게 철학적이기 때문에 저는 재밌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읽던 책들과 좀 달라서 그런지 좀 술술 읽히는 기분이었고 되게 뭔가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내 행복은 무엇인가 아니면 나의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좀 오래된 책인데요. 저자분이 과거의 사상가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ancient history에서 해피니스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현대 삶에 적용을 해서 현대 심리학 연구에 비추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론은 옛날 옛적 시절에서 가져오고 되게 이런 것들이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교훈을 추출해서 만든 책인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또 기억이 남았던 것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걱정을 하게 되는지 이게 걱정하는 것이 되게 본능인데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걱정에서 걱정을 분리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이렇게 집에 집콕하면서 살 때 필요한 책이 아닌가 되게 인간의 한계까지 얘기해주는 되게 재밌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랜만에 하니까 오래 걸리네요.